여러분은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끊임없는 자랑에 속으로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들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자랑이 어떻게 관계를 해치는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겸손과 경청의 가치를 배우고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65세로 30년이 넘게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은퇴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외모와 정중한 말투를 가진 누가 봐도 성실하고 점잖은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종종 의도치 않은 자랑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성호 씨는 은퇴 후에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안정적인 연금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노후 준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연금도 있고 강남에 아파트 2채도 있어서 앞으로 애들한테 손은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랑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임에 함께했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정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 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수 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음 모임부터 정수 씨는 조용히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친구가 모임에 오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를 통해 정수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배부른 상전이 배고픈 하인 사정 모른다는 속담처럼 성호 씨는 자신의 여유로움을 자랑하는 동안 친구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지금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며 자랑보다는 겸손히 관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호 씨는 정수 씨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자고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에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하다고, 친구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듣는 이의 처지를 먼저 헤아릴 때 자랑으로 비춰질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그 이후에도 여러 모임에서 자랑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기곤 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돈 자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형태의 자랑도 많았습니다. 성호 씨에게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했던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사장과 가까웠던 인연을 자주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한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조금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한창일 땐 말이야. 사장님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많았지. 내가 그때 팀을 이끌고 몇 달간 고생한 끝에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잖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나에게 꽤 큰 보상을 해줬었지. 나의 역할이 없었다면 회사가 부도로 내몰릴 위기 상황이었거든.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영광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동안 그는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창생들 중 다수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화려한 과거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들은 점점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던 친구들도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민수 씨가 성호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성호야,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어. 너의 성공이 대단한 건 알지만 매번 그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진다. 민수 씨는 따뜻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충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늙은이 치고 젊어서 호랑이 안 잡은 사람 없다라는 속담처럼 친구들 모두 각자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어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자식 자랑도 자주 하는 자랑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서울대를 졸업한 딸과 의사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오면서 자녀 교육도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첫 손주까지 생겨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성호 씨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은 의대를 나와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지요. 손주는 이제 2살인데 또래보다 모든 게 빠르고 똑똑합니다. 성호 씨는 자녀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이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성호 씨도 자신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함께 있던 장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몇 년째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 씨에게 성호 씨의 자랑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운동 동호회를 마치고 장 씨는 다른 회원에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식 자랑이 너무 심해. 듣고 있자니 내 자식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더군.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성호 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충격을 받은 성호 씨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다 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의 입꼬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식 자랑은 쉽게 비교로 들릴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술자리에서의 주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술자리 경험은 남다른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주 한 병은 거뜬히 비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산악회 뒤풀이 자리에서 성호 씨는 항상 술을 권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내가 옛날엔 소주 3병은 거뜬했어.
지금도 한 병쯤은 문제 없지. 성호 씨는 술을 마시는 것이 마치 자신의 강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건배를 외치고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 술을 줄이거나 아예 끊은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에게 성호 씨의 권유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성호 씨는 평소처럼 친구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특히 요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 윤수 씨에게 한 잔 더 마시면 기운 날 텐데. 하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윤수 씨는 미소로 거절했지만 성호 씨는 끝내 한 잔을 더 따랐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수 씨가 집에 돌아간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수 씨는 최근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 중이었고 술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의 권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마신 술이 그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주치의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어제 술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성호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성호 씨는 윤수 씨의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성호 씨, 우리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성호 씨가 술을 권하면 차마 거절할 수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성호 씨와 주량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성호 씨의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성호 씨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량 자랑이 타인에게는 부담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의 활발하고 호탕한 성격이 운전 실력에서도 나타납니다. 40년 가까운 운전 경력을 가진 그는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특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운전 솜씨는 여전히 현역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호 씨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위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운전을 맡았습니다. 사고 한 번 없었으니 걱정 마라. 시속 120km 운전도 문제 없어. 성호 씨의 말에 동기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조수석에 앉은 진구 씨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갔습니다. 진구 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 성호 씨는 속도계를 점점 올리며 운전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에서도 그의 운전은 대담했습니다. 뒷좌석의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급 커브를 돌던 순간 갑자기 마주오는 차가 나타났습니다. 성호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진구 씨는 창백한 얼굴로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뒷좌석의 친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기에 서울로 돌아온 성호 씨는 운전자 재교육 과정에 자발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된 신체 능력과 도로 환경에 맞춰 운전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자랑거리는 빠른 운전이 아닌 안전한 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랑 끝에 쉬쓴다 라는 속담처럼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을 톡톡히 경험한 것이죠.
돈 자랑, 과거 자랑, 자식 자랑, 술 자랑, 운전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한때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영광의 트로피였지만 결국 그것들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때로 자신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과시보다 배려를 선택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랑이 아닌 겸손함이, 과시가 아닌 진정성이,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무심코 하는 자랑이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품격은 소리 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